항상 대한민국에 정확하고 빠른 소식을 알리기 위한 시스코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최근 한국산 방산무기로 인해 유럽에서 크게 들썩이고 있습니다. 동유럽 최대 규모 국제방위산업전시회 MSPO 2024에 한국이 또다시 돌풍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인데요. 1993년 시작한 폴란드 MSPO는 프랑스 파리 유로사토리, 영국 런던 DSEI 전시회와 함께 유럽 3대 방산 전시회로 꼽히는데 최근 그 위상이 더 커졌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에 따라 동유럽의 군비 증강이 확대되며 방산 기업의 경쟁도 한층 치열해졌기 때문인데요. 폴란드 중부 도시 키엘체에서 열리는 MSPO는 폴란드의 나토 가입 25주년을 맞아 규모를 키운 이번 행사로 미국, 영국 등 방산 강국 출신 기업이 대거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국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산업, 현대로템 등 대표 기업뿐 아니라 중견 중소기업까지 총 27개로 K방산이 총출동했는데요. K방산은 개막 전부터 특별히 주목받고 있는데 전시회 주최 측은 MSPO 홈페이지에 한국방산기업의 참여 소식을 따로 소개했습니다. 한국방산이 2024 MSPO에서 최고의 발걸음을 내딛는다라는 제목으로 따로 소개하며 아시아 방산 시장의 거물이라고 평가했는데요. 전시회가 시작하자 이미 한국과 방산 계약을 체결한 폴란드와 루마니아뿐만 아니라 인접 국가들의 관심이 집중됐는데 전 세계 시장에서 베스트셀러로 자리 잡은 K9 자주포에 많은 국가들이 다가왔습니다. 그중 뜻밖의 국가가 나타나 화제가 되었는데요. 바로 영국 국방부에서 K9 자주포의 모습을 드러냈는데 영국은 K9 자주포와 독일산 RCH-155 중 고민하다 결국 독일산 자주포를 선택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영국에서 K9 자주포에 관심을 드러냈는데 해외의 군사 전문가들은 독일의 RCH-155를 선택한 영국에서 독일산 자주포의 성능에 도저히 만족하지 못한다고 했는데요. 독일 KMW의 RCH-155 차륜형 자주포는 예상치 못한 반전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당초 115억 원으로 알려져 있던 대당 도입 비용이 무려 520억에 달한다는 소식과 함께 최근에 공개된 신형 RCH-155가 사격 후 전혀 반동을 잡아내지 못하는 모습까지 보여 영국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유럽의 군사 전문지에서는 영국에서 한국의 K9을 제외하고 독일산을 선택한 것에 대해 한화의 K9 자주포가 더 우월한 성능을 가지고 있지만 영국과 독일의 정치적인 관계 때문에 이뤄졌다고 꼬집었습니다. 기사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첨단 포병 시스템인 RCH-155는 영국과 독일 간의 파트너십을 나타내고 있지만 실상 RCH-155의 채택이 경쟁의 과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점은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했습니다. 영국 총리가 중대한 결정을 했는데 RCH-155의 효율성과 전투 준비 상태는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진화하는 현대 전장의 조건을 RCH-155가 제대로 충족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는 영국의 국방부에서 한 익명의 관계자도 이와 같은 발언을 했는데요. 경쟁 프로세스는 우리 영국군들에게 미래를 위한 최적의 생존 가능성과 치명적인 능력을 갖추도록 보장하는 유일하고 확실한 방법이지만 독일산 자주포의 선택은 영국군을 퇴보시키는 길이 될 것이다 라고 했는 겁니다. 그 이유는 최근 야심차게 공개한 RCH-155의 신형 모델에서 반동을 전혀 잡아내지 못하는 모습 때문인데요. 2024 디펜스 IQ 미래 포병회의에서 KMW와 제너럴 다이나믹, 유러피안 랜드 시스템즈는 새로운 RCH-155 버전을 선보였습니다. 문제는 공개된 영상에서는 오히려 이전보다 더 반동을 잡아내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무려 2년 전에 공개된 RCH-155의 영상보다도 더욱 불안정해 보였고 반동도 심해진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새로운 RCH-155는 4축 조향 덕분에 차량 총 중량이 최대 40톤으로 늘었고 전술적 기동성과 AGM의 우수한 포병 화력이 결합되었다고 했습니다. 또한 강력한 10x10 다중 링크 차체 덕분에 다른 기존 차륜형 자주포의 경우처럼 수직 지지대가 필요하지 않고 전체에 대한 포괄적인 자율성을 제공한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이처럼 성능이 강화가 되었는데도 이처럼 차체가 흔들린다는 게 말이 안 되는데요. 군사 전문가들은 2년 전 공개한 RCH-155의 사격 영상에 대해서 의문점을 제기했습니다. 바로 반동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장약을 낮은 호수로 사용하여 촬영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인데요. 장약은 총알의 추진력을 제공하는 탄피속 화약과 같은 개념으로 포탄 안에 든 화약을 말하는데
장약이 폭발하는 힘으로 포탄을 밀어냅니다. 높은 호수에 거대 장약을 장착할수록 사거리와 포탄 속도는 증가하게 되고 이로 인해 반동 또한 커지게 되는데 155mm 견인포 기준으로 녹색 장약, 백색 장약, SA4 등으로 나뉘며 각각의 용도는 영거리 사격, 통상 사격, 원거리 사격으로 나뉘는데요. 녹색 장약은 연소가 일정하게 이루어지는 단공형으로서 비교적 정확도가 요구되는 근거리 사격에 사용되고 백색 장약은 다공형으로 순간 연소력이 뛰어나 원거리 사격에 사용됩니다. 2022년 공개된 RCH-155의 사격 영상에서는 녹색 장약 또는 소량의 장약을 사용하여 차체의 반동을 없앤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특히 복서 장갑차의 차체 역시 그다지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호주군에서는 차체의 낮은 한계의 중량으로 인해 포탑 위에 APS를 장착하지 못한다며 복서 장갑차를 우려 목록에 올려놓았을 만큼 차체의 안전성에 여러 문제점이 나오고 있는데요. 또한 해당 영상에서는 차륜형 자주포의 한계점도 명확하게 드러나는데 RCH-155가 사격 후 진지 이탈을 하는 장면에서 360도 선회 유턴을 하였는데 매우 큰 폭으로 돌아 나갔던 것입니다. 후륜 바퀴가 조향이 되지 않아 거의 18m의 원을 그리고 구역을 빠져나갔는데요. 동유럽의 험난한 지형이나 좁고 험준한 산림, 늪지 지형에서는 이만한 공간이 나오지 않으니 과연 제대로 사격 후 이탈 능력을 선보일 수 있을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무한 궤도를 장착한 궤도형 K9 자주포의 경우 그 자리에서 360도 선회할 수 있는 높은 기동성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K9은 세계 최고의 출력대 중량비로 지녔는데 유사 궤도형 자주포 중에서도 47톤 중량의 1000마력 엔진을 적용한 경우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자주포가 아니라 전차라 해도 무방할 만큼 높은 기동 성능을 지니고 있는데 폴란드에서도 K9의 가장 큰 장점으로 다름 아닌 기동성을 꼽기도 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전을 통해 전장에서 사용되는 기갑 장비의 능력 중 기동력이 가장 중시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물론 자주포의 경우 후방 지원 사격 비중이 높아 전차만큼의 기동력이 요구되지 않겠지만 이는 대치 상황에 한해서일 뿐 영토 수복을 위한 지상전에서 전진 또는 후퇴하는 상황 속 기동력은 화력이나 사거리만큼 중요한 요소로 꼽힙니다. K9 자주포가 특히 유럽 내에서도 험난하기로 소문난 북동 유럽에서 높은 인기를 끌고 있는 것도 바로 이 기동 성능 때문인데요. K9 차체는 47톤 달하는 무거운 전투 중량을 이끌기 위해 1000마력짜리 디젤 엔진과 유기압 현수 장치를 적용했고 험지 극복 능력이 매우 우수하며 가파른 경사도 거뜬히 올라갑니다. 그렇기에 모든 성능과 비교해봐도 한국산 K9 자주포가 독일산보다 우수하기에 영국에서는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번 2024 MSPO에서 한국산 무기들은 많은 유럽 국가들에게 강력한 인상을 남겨주고 있으며 세계 방산 시장에 최고 선두로 올라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K방산은 현재 방산 수출국 탑10을 넘어 세계 4대 방산 수출국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좋은 성적을 기대하겠습니다.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시스코크입니다.